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동력학 시스템의 선형 동력학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알아보는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 그 전에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살펴봤었는데 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스텝 리스폰스 그러니까 입력 신호를 적분한 놈에 대한 리스폰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차 시스템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애처럼 1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익스포넨셜리 이렇게 디케이 하는 어떤 리스폰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폰스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가 아니고 스텝 리스폰스, 임펄스를 주지 말고 입력으로 스텝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별게 아니라 임펄스를 적분하면 스텝이 되고 임펄스는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1이었고 그리고 걔를 적분하면 s분의 1을 곱해서 s분의 1 스텝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퍼 펑션에다가 그냥 s분의 1을 곱한 놈 걔가 결국에는 스텝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s분의 1이 곱해진 어떤 스텝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고 걔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스텝 리스폰스가 되는데 걔를 뭐 가장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파셜 분수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살펴보면 첫 번째의 리스폰스 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두 번째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더해버리면 컴비네이션 된 거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이제 스텝 리스폰스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2차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걔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냐면 여기 얘처럼 이런 형태로 s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이제 분모에 있는 형태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테이블에서 찾을 수가 있었고 걔는 결국에는 사인 웨이브 곱하기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하는 이게 첫 번째 이 텀은 2의 마이너스 at 얘는 걔랑 같죠. 1차 시스템에 있는 애랑 같죠. 거기에다가 사인 웨이브가 곱해진 형태가 된다.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폼 말고 우리가 좀 더 많이 사용할 폼으로 이렇게 생긴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걔는 우리가 2차 시스템을 표준형으로 이렇게 살펴본다고 표준형 2차 시스템이라고 보고 살펴본다고 했는데 표준형 요 폼의 특징은 뭐냐면 분모에 2차가 있고 분자에 그냥 숫자가 있고 분모의 숫자하고 분자의 상수 그러니까 분모의 상수항하고 분자의 상수항이 같고 분모의 2차항 개수는 1이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이제 스퀘어 요 상수항의 스퀘어 루트의 어떤 b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뭐 어떤 2차 동력학 시기건 간에 어떤 2차 동력학 시기건 간에 표준형 2차 시스템과의 어떤 고배 형태든지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파트는 리스폰스 알고 여기서 이제 체타 계산하고 오메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숫자가 곱해진 거니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살펴봤던 것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메가가 여기서 오메가하고 체타 요 두 개에 의해서 2차 시스템이 특징 지어진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걔들이 바뀌면 리스폰스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 전에 요 표준형 2차 시스템의 타임 리스폰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계산을 해봤죠. 요 위에 살펴봤던 다른 폼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지금 분홍색 네모쳐져 있는 어떤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하는 어떤 텀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곱해진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때 또 뭘 살펴봤냐면 세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리스판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그 수업 슬라이드 중에 잠깐 살펴보면서 봤죠. 여기에서 다시 띄워봐야 되나? 세 번째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세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진동이 계속 심해지고 세타가 1에 가까울수록 이게 안 뜨네요. 세타가 1에 가까울수록 그 뭐죠? 1에 가까울수록 진동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형태였고요. 이런 그림처럼요. 그럼 세타가 0이면 계속 이제 지금 맨 위에 그림 세타가 아주 작을 때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세타가 큰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세타가 0이면 계속해서 이제 진동하는 어떤 시그널을 표현을 했었고 세타가 1이면 진동이 없는 시그널. 근데 이제 세타가 크면 클수록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 이제 느리게 나타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1로 결국엔 수렴하는 시그널들인데 전부 다. 근데 세타가 0.1 때는 1로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 그 진동이 많이 이제 이후에 유지돼서 이제 그 점이 안 좋은 거고 세타가 1 정도 돼서 굉장히 크면 진동은 없는데 1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었고 장단점이 하나씩 있었죠. 그래서 그 적당히 중간쯤에 적당한 데를 고르면 뭔가 좀 진동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으면서 1로 빨리 올라가는 어떤 시그널이 될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오메가를 고정했을 때는 세타가 변할 때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이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지금 뭐 일단은 이 그림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타가 바뀌면 저렇게 되고 그리고 이 리스폰스 잘 보시면 이 오메가하고 t가 여기 이제 오메가 곱하기 t가 결국에 여기 사인 뭐 어떻게 돼서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도 오메가 곱하기 t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메가하고 t는 오메가가 바뀌면 그냥 t가 줄어드는 거랑 t가 바뀌는 거랑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오메가에 대해서 그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같은 제타에 대해서 오메가가 커진다고 하면 이제 오메가 t가 결국에는 이 리스판스에 나타나는 어떤 도미넌트한 팩터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커지면 t가 이제 더 이게 전체 그래프가 x축으로 쫙 이렇게 스퀴즈된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메가가 바뀌고 제타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는 저희 뭐 한두 시간 뒤에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직접 해가면서 우리가 계산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리스판스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1차, 2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고차의 트랜스퍼 펑션이건 간에 분모를 따져보면 1차 곱하기 2차로 다 분해가 되거든요. 3차로 분해되는 것도 없고 어떤 거든 간에 항상 1차 곱하기 2차로 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모의 다항식은 실수계수를 갖는 다항식이고 걔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이제 그게 솔루션 찾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다항식의 실수계수의 다항식은 항상 복소수 솔루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복소수 솔루션을 가지는 인수들을 이렇게 분해해 보면 그 복소수 솔루션을 가지면 2차 어떤 인수가 나타나는 것이고 실수 솔루션을 가지는 경우에는 1차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랜스퍼 펑션이건 다들 1차와 2차 시스템의 어떤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어떠한 고차의 트랜스퍼 펑션이 있을 때 이 분모를 인수분해 해보면 항상 1차 곱하기 2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가 몇 개 나오고 2차가 몇 개 나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1차와 2차 시스템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중요했던 얘기가 그리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2차 시스템이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보면은 이 상수항이 이 표준형 시스템에선 상수항이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2차 시스템인데 2차 시스템인데 상수항이 음수면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처럼.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2차 시스템인데 상수항이 음수면 얘는 1차 시스템의 1차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항상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2차 시스템이 아니라 1차 시스템의 곱. 이건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하면 이제 1차 시스템의 합이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오메가가 0보다 작으면 하여튼 그런 1차 시스템 두 개로 분리가 되고 또 하나는 이 표준형 2차 시스템에서 이게 특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상수항이 다 양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타가 0부터 1 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타가 0부터 1 범위가 아니라 1보다 크거나 음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세타가 0부터 1 사이만 살펴보고 있고 근데 다른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죠. 세타가 1보다 큰 경우 있을 수 있고 세타가 0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인 경우 있을 수 있고 세타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요 경우는 요 경우는 우리가 살펴본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속도가 되게 느린데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너무 느린데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 좀 옮기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그렇죠? 요 경우는 우리가 이건 살펴보나마나 알 수 있어요. 이게 세타가 1차 개수만 뒤바뀌면 이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경우는 살펴보시면 2차식이 아니라 이 상수항이 음수인 경우랑 마찬가지로 1차식의 두 개의 곱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만 살펴보면 이 두 경우만 그러니까 세타가 절대값이 1 이하인 경우, 그 경우에만 대해서 2차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2차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복소수해를 가지는 어떤 솔루션, 2차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그냥 1차 시스템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s제곱 더하기 4s 더하기 4 분의 4 이렇게 썼으면 얘는 표준형으로 어떻게 써요? 2 곱하기 타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s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2가 오메가고 얘가 제타. 그래서 제타가 1이 되는 순간부터 얘는 이렇게 1차 시스템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작으면 세타가 얘는 좀 더 작죠. 이제는 뭐 0.75 정도 될 텐데 얘는 이제 표준형 2차 시스템 그 복소수근을 얘가 이제 복소수근을 갖는 어떤 그런 게 되고 이제 세타가 1보다 크면 2 곱하기 얘는 보시면 얘가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는 2고 얘가 2 제타 오메가라고 하면 이게 5라고 하면 제타는 4분의 5 해서 1.25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차형 두 개의 곱으로 그러니까 리얼 솔루션만 두 개를 가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형 2차 리스폰스를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표준형 2차 시스템에서 아까 세타가 음수인 경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하고 솔루션 비교해 보면 둘 다 복소수 솔루션을 가지는데 이제 복소수 평면에다가 플롯을 해보면 얘는 솔루션의 뭐 여기 하나 이렇게 솔루션을 가집니다. 그럴 때 이 거리가 이제 반경 2 정도 되는 원 안에 원 위에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럼 얘는 밑에 있는 애, 세타가 바뀐 애는 걔는 똑같은 애를 그냥 이쪽에 뒤집어서 이제 설명이 됐나? 이게 좀 헷갈리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두 개는 S0 빼기 3에서 더하기 4 요 놈의 이 폴들이고 이쪽 두 개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세타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 버리면 이제 복소수는 이렇게 허수축의 대칭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나타나게 되고 그때 이 리스판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가 이제 부호가 바뀌어 버렸으면 세타가 양수일 때는 얘가 이제 익스포넨셜이 디케이 하는 엔벨롭을 가지고 이렇게 어딨죠? 그림이 어디 갔나 모르겠는데 세타가 양수면 여기 첫째 익스포넨셜이 디케이하는 인벨롭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사인 웨이브가 그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이렇죠. 이 세타가 0부터 1 사이인 경우 근데 반대로 세타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으면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익스포넨셜이 커지는 이 엔벨롭이 이제는 이렇게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 웨이브가 그 안에서 사는데 이제 점점 이제 커지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타가 음수가 돼서 이제 폴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2차 시스템의 경우 이렇게 이제 복소수근을 갖는 2차 시스템의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던 게 이제 이 시스템 우리가 어떤 리스폰스를 봤을 때 걔가 어딘가로 수렴을 하는지 우리가 그 무한히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렸을 때 결국 얘가 어딘가로 수렴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릴 뭐 수렴을 안 하고 발산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의하기를 이제 요 트랜스퍼 펑션이 있을 때 트랜스퍼 펑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솔루션
분모를 0으로 만든 솔루션을 우리가 폴이라고 불렀고, 그 폴의 부호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 1차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아닌지. 1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폴이 이 실수축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축 이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LHP 이렇게 부른대요. Left Half Plane 이렇게 해서 왼쪽 반 플레인 상에 있으면 이제 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되고, 그러니까 어딘가로 수렴을 하는 애가 되고, 이제 반대쪽에 있으면 이제 언스테이블하게 되는 그런 걸 봤었고, 1차 시스템의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2차 시스템의 경우 세타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그때는 그냥 뭐 1차 시스템으로 분리되니까 그냥 여기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됐었고, 1차 시스템으로 분리되지 않는 표준형 2차 시스템의 경우 세타가 0부터 1 사이에 있었으면 요쪽 위에 어떤 솔루션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때 뭐였냐면 표준형 2차 시스템의 솔루션은 우리가 살펴보기를 여기서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봐서 여기 그려놨네. 그래서 실수 파트가 이렇게 되고 허수 파트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세타가 0부터 1 사이에는 이 왼쪽 LHP 상에 존재하고, 결국에는 그 엔벨롭이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좁아지기 때문에 스테이블해지고, 세타가 0보다 크고 그 복소수근을 갖는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어땠죠?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엑스포넨셜리 그 엔벨롭이 커지는, 발산하는 시그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세타가 0인 경우는 이 허수축상에 폴들이 있는 경우였잖아요. 그때는 이 그림 살펴보시면 세타가 0인 경우 얘가 이제 컨스탄트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제 진동하는 어떤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딘가로 수렴하는 애는 스테이블하다고 부르고, 아닌 경우, 커지는 경우, 무한히 커지는 경우 언스테이블하다고 부르고, 그리고 중간에 계속 진동하는 애는 뭐 스테이블한 건 아니고 언스테이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뉴트럴하다고, 중간 뉴트럴하다고 뭐 이거면 중간이라는 얘기잖아요. 스테이블도 아니고 언스테이블도 아니고. 그리고 좀 더 똑똑하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마지널리 스테이블하다고. 마지널리스트 뭐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언스테이블하지도 않고 스테이블하지도 않은 마지널리스트. 이건 둘 다 어떤 얘기냐면, 스테이블하면 수렴점이 있는 것이고 언스테이블하면 무한히 커지는 것이고, 뉴트럴하다, 마지널리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둘 다 아닌데 무한히 커지지도 않고 수렴도 안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느 범위 안에서 진동하고 있다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언스테이블이라는 말은 굉장히 싫어해요. 내 시스템, 그러니까 뉴트럴하면 뭐 뉴트럴하다, 뭐 마지널리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언스테이블한 데는 이제 온갖 나쁜 말들을 다 써가면서 이제 표현, 언스테이블하다고도 하고, 뭐 블로업 터져버린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언스테이블하다는 말을 좀 더 뭐 순화해서 표현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도 뭐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1차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봤던 것,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지럽게 지금 날려 써 있는데 분모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놈의 폴, 요놈의 폴, 요놈의 폴, 요놈의 폴 다 이제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언스테이블 하다고 하면, 이 리스판스는 결국에는 이 파셜 프랙션, 이제 부분 분수들의 합으로 뭐 어떤 숫자가 있고 b분의 뭐 어떤 숫자가 있고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다음 얘가 이제 결국에는 이 전체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요놈의 타임 리스폰스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언스테이블한 애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게 다 스테이블하다고 해도 전체 합은 이제 무한히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이 여러 개가 막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언스테이블한 놈이 있으면 시스템 전체는 언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기 위한 조건은 모든 폴이 내 플랜트의 모든 폴이 전부 다 이제 왼쪽에 나와 LHP 이쪽으로 나와 있으면 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1차 시스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에 대한 특성들, 리스폰스 특성들 공부를 했는데, 뭐, 지금 시간이 절반이나 지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시간을 쓸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좀 더 이제 타임 리스폰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이거 뭐였냐면 1차 시스템의 스텝 리스폰스를 1차 시스템에 스텝 입력을 줬을 때 그 리스폰스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죠. 그러면 얘는 부분 분수 전개 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는 분자는 분모는 똑같이 생겼는데 분자가 이렇게 다르게 생겼으면 그러면 여기 이 시스템의 폴은 뭐예요? 폴은 0하고 마이너스 1. 이 시스템의 폴은 0하고 마이너스 똑같죠. 근데 다르게 생겼어. 왜냐하면 얘는 위에가 분자가 그냥 1이고 숫자밖에 없고 얘는 분자에 뭐 또 다항식이 튀어나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분모의 다항식을 0으로 만드는 애를 폴이라고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정의로 분자의 다항식을 0으로 만들면 이제 제로라고 부릅니다. 제로. 그럼 제로 마이너스 1이라는 제로가 있죠. 여기는 제로는 없어요. 그냥 비어 있다고 칠까? 그러면 이 제로는 어떤 특징이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제로가 없는 시스템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나타나겠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S분의 1은 그냥 리스폰스가 이렇게 생긴 애고 얘는 이렇게 감소한 애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이렇게 되는 애였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제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질까 생각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전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하면 분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지금 위에 제로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타임 리스폰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 처음에는 스텝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크기가 2인 스텝인 애고 그렇죠. 얘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줄어든 애고 1에서부터 쭉 줄어든 애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 더하면 1에서 시작해서 2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타임 리스폰스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건 뭐 한 가지 예일 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결국에 이 부분 분수 전개된 각각의 원소들은 여기 각각의 원소들의 분모는 이 분모에서만 나타나죠. S 더하기 2는 이 분자의 이 부분 분수된 애의 분모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분모가 결국엔 뭘 판별짓냐면 스테이블한지 아닌지를 판별짓는 겁니다. S는 계속 이제 1로 유지되는 거, 얘는 스테이블하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 분자에 있는 다항식은 왜 이런 여기는 이 다항식이 생기고 이 다항식이 생겼냐면 이거는 요 부분 분수된 원소들의 1차 원소들의 1차 시스템들의 1차 시스템들을 선형 조합을 해서 이 GS를 만들었는데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한 거고 얘는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 요 두 개의 원소 여기 보면 얘는 요 두 개의 원소들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내 타임 전체 플랜트로 나타나느냐 얘는 1을 첫 번째 1을 곱하고 두 번째 1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한 거고 얘는 첫 번째 2를 곱하고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한 거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원소 같은 원소들인데 이 원소라는 것은 이 분모에서 판별이 나고 결정이 나고 그 각각의 원소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내 전체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제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는 다시 얘기하면 이 각각의 원소가 어떻게 조합이 됐냐에 따라서 제로가 나타나고 아니고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각각의 원소는 결국 분모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각각의 원소의 형태가 얘네들의 폴이 결국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좌우하기 때문에 다 건너뛰어서 답만 설명을 하면 결과만 얘기를 하면 제로는 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에는 영향을 안 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는 이 폴에 의해서만 영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폴. 이제 어떤 다항식의 이제 분모의 형태에 따라서만. 그러면 분자는 이게 그 원소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이기 때문에 결국 내 초반부의 어떤 리스폰스가 다른 것인지 그리고 이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어떻게 다를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스테이블하다 아니다는 이제 무관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뭐 그런 저번 주에 살펴봤던 특징들 있죠. 어떤 주기로 흔들리고 이런 것들은 다 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얘를 이렇게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요 두 번째 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얘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보면 얘를 부분 분수 전개를 하지 말고 그냥 분자끼리 그냥 나눠버려요. 이렇게. 지금 이건 뭐 SS 약분이 되겠지만 일단 그냥 둬봅시다.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떤 시그널 얘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시그널인지 알죠? 왜? 얘가 결국 뭐였냐면 1로 올라가는 어떤 이런 시그널이었고 얘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2를 곱한 애는 그냥 결국에는 이 리스폰스가 그냥 2배 스케일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애예요?
0부터 2로 올라가는데 뭐 이런 애고 얘는 어떤 애인가요? 얘는 보면 얘를 뭐 이제 뭐 약분해 버려도 되지만 우리가 얘 리스폰스를 알기 때문에 이 아는 리스폰스를 활용해서 뭔가 이 요놈의 리스폰스 살펴보려면 여기에다가 s를 한번 곱한 애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폰스는 요놈의 리스폰스를 타임 도메인 리스폰스를 한번 미분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s 곱하면 이제 미분한 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아까 이렇게 올라간 애였고 얘를 미분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s를 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뭐 기울기 이 그래프 이 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고 뭐 기울기 뭐 1인지는 뭐 좀 이따 살펴봐야 되지만 하여튼 그리고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서 기울기가 결국엔 0으로 떨어지는 이런 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s를 곱한 요놈의 타임 리스폰스 첫 번째 타임 리스폰스는 요놈의 미분한 형태로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결국엔 얘구나. 그러면 전체 리스폰스는 요놈하고 요놈의 합이니까 얘하고를 더해서 만들면 뭐가 나오겠죠. 생각해 보시면 얘랑 이제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보면 이 1차, 2차의 기본적인 리스폰스를 알면 거기에 뭔가 더 곱해지고 뭔가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리스폰스를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요놈의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제로가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걔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요놈을 아까는 1차식 두 개로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 방금은 어떻게 했냐면 2차식을 그대로 살려놓고 그거에 미분된 시그널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제 상수를 곱한 시그널의 합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요 위에 s는 미분한 애는 요 원래 시그널 미분하기 전의 시그널이 스테이블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 시그널은 결국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원래 시그널이 어딘가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계속 이제 수렴한다는 얘기는 평평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니 기울기는 결국 0에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s가 많이 들러붙고 s가 들러붙었다는 얘기 이제 제로가 생기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은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특성을 하나 써서 굉장히 유용하게 뭔가를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신호 시스템에서 공부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 나실까봐 마지막 값을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어떤 타임 시그널이 있을 때 이놈이 결국에 어디로 갈지가 어떻게 보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궁금한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어떤 타임 시리즈 시그널이 이제 t가 굉장히 커졌을 때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 근데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쓰면
이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살펴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가 s를 하나 곱하고 그 다음에 s를 0으로 보내면 같다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증명을 할 수 있냐면,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거 뭐죠? 미분하면 뭐 s가 곱해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뭐죠? 그렇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미분하면 뭐 저번 시간에 그냥 넘어갔지만 어떤 이런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건 s 곱하기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에서 빼기 뭐 이런 거였나요?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양쪽에다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아니라 하여튼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걸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걔를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아니고, 이 결과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타임 리스폰스의 특징들을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식을 살펴보면 외우기도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원래 타임 시그널에 이제 시간이 인피니티로 간 거는 이제 s로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고 거기다 s를 곱한 어떤 새로운 함수에 이번에는 s를 이제 인피니티가 아닌 0으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볼까요? s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트랜스퍼 펑션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댐퍼가 달린 문으로도 볼 수가 있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차의 속도가 나타나는 동력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스텝 입력을 이렇게 줬을 때 출력이 얘가 UT라고 하고, 얘 출력이 이제 YT라고 할 텐데, 어딘가로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금 요 파이널 밸류 시스템에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마지막 값이 어딘지, 이 수렴 값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얘가 결국에는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yt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정리를 한번 살펴보자. 이 정리를 사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아까 근데 이미 답은 알고 있죠. 얘에다가 요놈에다가 스텝 인풋 주면 얘는 임펄스 리스폰스고 스텝 리스폰스는 s분의 1을 곱하면 되고, 얘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그냥 마지막 값이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알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1로 간다는 거 아는데,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자면 테이블도 찾아야 되고, 이게 지금 간단한 1차식이니까 쉽게 할 수 있지만 뭐가 여러 개 복잡하게 있으면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밸류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의 이제 마지막 최종 값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얘가 어떤 플랜트였고, 거기에다가 스텝 리스폰스를 주었을 때의 시그널, 얘가 이제 저 위에서 얘기한 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타임 시그널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놓은 애인데, 지금 궁금한 것은 이 타임 시그널이 마지막에 어디로 갔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 시그널에 어떻게 하라고요? S를 곱해. 저 파이널 밸류 시스템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S에다 다시 0을 집어넣어. 그러면 요거 두 개 없어지고 S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해서 그냥 1이 되죠. 그래서 요 플랜트에 스텝 입력을 줬을 때 결국 이 파이널 밸류 시스템은 처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1로 수렴을 해간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설명하는 거 빼먹었는데 이거 항상 되는 건 아니고 스테이블한 시스템의 경우에서만, 그러니까 어딘가로 수렴을 하면 그 수렴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은 뭐, 여러분들 숙제에 있어요. 숙제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다시 뭐 2차 시스템 한번 볼까요? 2차 시스템. 2차 시스템에 어떤 이런 표준형 2차 시스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2차 시스템이 있고 내가 거기에 스텝 입력을 이렇게 넣어줬을 때 출력이 처음엔 관심 없고 나중에 어딘가로 수렴을 하는지, 여기에서 일단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고만 하면, 스테이블하다는 조건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2차 시스템이라면 1차 시스템 두 개로 쪼개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타가 뭐 요 사이에 있으면 스테이블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요놈의 파이널 밸류 어딘가로 이 수렴 값은 원래 트랜스퍼 펑션이 있고 거기에 내가 스텝 입력을 줬고 그러면 이 시그널에 이제 내가 그 파이널 밸류를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럼 파이널 밸류 시스템에 의하면 이 시그널에다가 S를 곱해서 S를 0으로 보내버리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Y에다 이제 인피니티 이렇게 이제 무한 수렴 값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쓰면, 그럼 이것도 해보면 똑같이 이거 S에다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여기 다 없어지고 1이 돼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1로 간다 하는 걸, 스테이블한 이 세타가 이 범위에 만족을 해서 스테이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표준형 2차 시스템은 아예 그냥 애초에 결국 1로 수렴하도록 만들어 놓은 A인 거예요. 그러면 이 1차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면 1차 시스템이 있고 스텝 입력을 준 리스판스를 알고 싶어서 S분의 1을 곱했고 파이널 밸류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 그냥 S를 다시 곱해서 S에 0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 보면 어떤 1차 시스템이 있으면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얘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시 스텝 입력을 주면 결국에는 A분의 1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스텝 입력을 줬으면 S분의 1 곱할 거고 파이널 밸류 시스템은 다시 S 곱할 거고 그럼 그 두 개 날라가고 여기 S에다 0 집어넣으면 그냥 상수 B만 남는 것이죠. 2차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S분의 1하고 S하고 날라가고 요 처음에 두 개 상수 텀 없어지고 결국엔
S의 고차항들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상수 B만 결국에는 스텝 리스폰스의 그 마지막 값, 수렴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상수 B 1하고 1의 B니까 뭐 1로 갈 것이고 2차 시스템 얘하고 얘의 B니까 1로 갈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 스텝 입력을 줬을 때 마지막 수렴값을 우리가 특별히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이제 DC 게인 DC 게인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DC 게인은 뭐냐면 다시 설명하면 어떤 플랜트에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 그 초반부는 신경 안 쓰고요. 그러면 스텝 입력을 줬다는 건 1이라는 입력을 줬다는 거고 그 리스폰스가 어디로 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초반부는 신경 안 쓰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시스템이 몇 배나 리스폰스가 입력 대비 몇 배나 커졌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게인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 DC는 뭐 AC, DC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AC는 빨리 움직이는 어떤 시그널이고 DC는 천천히 움직이는 어떤 그 아주 낮은 주파수의 시그널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오랜 시간 동안 빠른 성분들이 다 제거되고 어떤 그 그냥 상수배에 이제 빠른 시그널이 다 제거되고 이제 나중에 느린 구간 긴 시간 동안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시스템은 입력을 몇 배 뻥튀기 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DC 게인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질문이 있었는데 그 처음 시계에서 처음 시계 여기서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그거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생각할 수가 어떻게 이 시그널 정의하느냐에 따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제가 지금 쓰기를 이 작은 f는 뭐라고 했냐면 어떤 그냥 시그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그널에 관심이 있었냐면 어떤 트랜스퍼 펑션에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의 시그널.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여기서는 전부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 어떤 입력을 주었을 때의 리스폰스로 나타나는 타임 시그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요 fs라는 것은 지금 어떤 시그널이 있고 걔의 그냥 요 시그널은 어떤 트랜스퍼 펑션 시스템의 1차 시스템에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 주었을 때의 리스폰스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 박스 안에서 봤을 때는 제가 얘를 fs라고 얘라고 보는 것이고 얘는 그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요 놈은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의 그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뭐 이런 것들 다 뭐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근데 뭐 식도 굉장히 간단하고 외우기도 쉬운데 중요한 것은 얘는 아무 때나 되진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지 언제 되냐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 시스템인 경우만. 그리고 또 이거를 여기 위에 표현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특성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 뭐 아까 살펴봤던 이 시스템의 마지막 값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의 시그널. 걔는 결국에는 이렇게 분해가 되고 보면 이 시그널은 1로 가는 어떤 시그널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시그널은 0으로 떨어지는 시그널이고 그러니까 무한히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 얘들은 결국 스테이블한 애들은 다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만 남게 되고
그러면 파이널 밸류 시스템 여기다가 s를 곱하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s를 곱해서 s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다 0이 되고 여기는 1만 남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분수 전개해 놓은 폼을 보면 거기서도 바로 이제 파이널 밸류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는 어떤 거였죠? 이런 시스템에 스텝 입력을 줬을 때 마지막 어디로 가나요? 1로 가죠. DC 게인이 1이고. 아까 그 굉장히 좋은 질문, 그러니까 좋은 질문,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 플랜트에 다시 이제 이 파이널 밸류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시스템에 스텝 입력을 준 거고, 그러면 그 리스폰스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얘가 이제는 요 파이널 밸류 시스템에서 FS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마지막 값,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놈의 마지막 값은 여기에 s를 곱하고 s에 0을 다 집어넣으면 1이 돼서 1로 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상수 요 놈의 상수 b만 보면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는 플랜트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어디로 갈까요? DC 게임만 계산해 보면 되죠. 파이널 밸류 시스템 쓰자면 여기다가 내가 알고 싶은 시그널은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시그널이고, 그럼 파이널 밸류 시스템 쓰려면 여기에다가 s를 곱해서 s를 0에다가 보내면, 그럼 이거 없어지고 해서 2로 간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DC 게임만 살펴보자면 여기 이제 스테이블한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상수 이제 고창 날리고 상수 b가 2니까 결국에는 어딘가로 막 가고, 처음엔 모르겠고 관심 없고 2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려본 거 보면 다 여기 2로 갔죠. 얘도 처음 거는 1로 갔고, 또 질문은 스텝 입력을 넣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입력이든지 가능하고, 그런데 그 시그널이 어디로 수렴을 하는 경우에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짝이 되는 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또 여기 쭉 넘기면, 얘를 좀 지우고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요거랑 반대로 이니셜 밸류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진짜 반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0으로 갈 때 식 모양은 똑같은데 t하고 s만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s에다 0 집어넣으면 되고, 거꾸로 이제 양쪽 끝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얘는 제가 언제 유용하게 쓰냐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얘는 좀 더 옅게 했죠. 얘는 더 진하게 해야 되겠다. 굉장히 유용한 얘기하고 뭐 비슷하게 유용한 애가 있을 텐데, 그 아까 아까 여기서요,
여기서 S1에 이런 플랜트에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 시그널은 뭔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죠? 1로 가요. 근데 얘를 한번 미분하네. 이제는 얘가 그 fs입니다. 요 미분한 애가, 그러니까 요 놈을 미분한 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초기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초기 기울기는 얘가 이제 결국에는 fs라고 쓰지 말자. 초기 기울기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 초기 기울기 말고 이 타임 리스폰스는 요 놈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되는 것이고, 맞죠? 그럼 요 놈의 기울기는 요 놈을 미분한 애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기 기울기, 마지막 기울기는 0이니까 관심 없고, 초기 기울기를 그러면 초기 기울기를 알려주는 초기 기울기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얘인 거죠,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니셜 밸류 시스템을 적용을 해보면 적용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내가 관심 있는 시그널은 제가 천천히 써볼게요. 이 트랜스퍼 펑션에 스텝 입력을 줬을 때 나타난 시그널을 미분한 시그널의 초기 값을 알고자 하면 거기다 s를 한 번 더 곱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fs였고, 이니셜 밸류 시스템에 의하면 거기다 s를 곱해서 s를 무한히 큰 값을 넣어주면 처음 값이 이제 계산이 될 것 같죠. 그러면 이거 해보면 얘 없어지고, 이게 s가 굉장히 크면 이거 1로 가죠. 그래서 요 이니셜 밸류 시스템 정리하면 요 기울기가 처음에 1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 뭐고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 찾아보고 이런 것 없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파이널 밸류 시스템, 이니셜 밸류 시스템 사용을 하면 이게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날아갈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 얘 결국 뭐냐면 1차 시스템의 초기 기울기가 어떤 그 0이 아닌 어떤 값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1차가 아니고 2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얘의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어떻게 나타났냐면, 뭐 세타랑 오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스텝 입력을 줬을 때 보나마나 DC 게인 계산해 보면 1이니까 1로는 갈 것이고,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할까? 예전 1차처럼 기울기를 0이 아닌 기울기 가지고 출발할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보면 이 트랜스퍼 펑션 시스템, 이 시스템에 스텝 입력을 주었을 때 나타난 리스폰스의 기울기의 이니셜 밸류를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니셜 밸류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다 s를 하나 곱해서 s를 무한히 큰 값으로 넣어보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분모에는 S의 2차 항이 있고 분자에는 1차 항이 있으니까 S가 커지면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잖아요. 그래서 무한히 커지면 얘는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스템의 리스폰스는 0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1로 수렴을 하는구나. 파이널 밸류 시스템에서 얘가 1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니셜 밸류 시스템에서 얘가 기울기가 0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기울기의 이니셜 밸류를 알기 위해서 이니셜 밸류 시스템 쓰면 유용한 것 같고 기울기가 아닌 그냥 원래 시그널의 이니셜 밸류는 뭐 별로 안 궁금하죠.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미. 내가 이 어떤 스텝 리스폰스를 주기 전에 이 아웃풋이 지금 뭐 0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들은 뭐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걔는 뭐 이니셜 밸류를 적용하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기울기는 좀 이제 궁금한 경우들이 있고 하니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되게 비슷한 폼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스테이블할 때만 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입력이든지 상관없이 스텝에만 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한 플랜트에 어디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얘는 스테빌리티 따질 필요 없어. 이건 아무 때나 스테이블하건 언스테이블하건 이니셜 밸류 시스템은 항상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었고 DC 게인도 얘기했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까요? 한 가지 타임 리스폰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시스템을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 합시다. 이거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이 시스템은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어디로 갈까요?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이거를 다 파셜 프랙션 뭐죠? 그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다 해서 계산해도 좋지만 그러기 전에 DC 게인 계산해 보면 그냥 1이죠. DC 게인은 1. 그래서 그리고 다 스테이블하고 보시면 이 스테이블한 시스템이고 파이널 밸류 시스템도 적용할 수 있고 뭐 DC 게인 생각해 보면 1로 처음엔 모르지만 1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S 더하기 1분의 뭔가 1 얘를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한번 쓸 수 있잖아요. 세 개를. 그러면 얘가 이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튀어나올 텐데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세 개의 플랜트가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는 얘를 통과해서 이런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U가 들어가서 뭐 X라고 하고 이쪽 튀어나오는 게 이제
와지라고 하면 U에다 스텝을 내가 딱 줬을 때 X는 어떻게 볼까요? 요 관계는, 요 사이의 관계는 U를 딱 스텝을 줬을 때 XT는 1차 시스템인데 1차 시스템인데 이 숫자가 다르면 전부 다 1차 시스템이잖아요. 1차 시스템이고 DC 게인도 1이고 전부 다 셋 다 1이고 DC 게인도 전부 셋 다 1이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1차 상수항의 숫자가 다르면 뭐가 다르냐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00t 이런 리스폰스고 얘는 2의 마이너스 t 얘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10,000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텝 리스폰스를 보면 이 첫 번째 플랜트의 스텝 리스폰스는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두 번째 플랜트의 스텝 리스폰스는 첫 번째보다는 덜하지만 그나마 빨리 올라가고 세 번째는 그거보다 더 느리게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 타임 스케일이 지금 100배씩 100배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텝이 이 첫 번째 시스템을 거치면서 이 XT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약간 여기가 깎여서 이제 거의 스텝이랑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샤프한 부분이 약간 깎인 그런 모양이죠. 얘는 좀 더 깎이고 얘는 좀 더 많이 세 개를 다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면 이 부분에 1이 아닌 부분,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1이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 뭐 1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거의 없고 앞에 있는 애들이 요 첫 부분에서만 뭔가 영향이 이 마지막 리스폰스에 영향이 나타나서 결국 이 리스폰스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애 그러니까 GT에서 YT로 가는 그 GT에다가 스텝을 줬을 때 YT가 나오는 이런 느린 1차 리스폰스에 얘네 둘이 곱해지면 얘하고 곱해져 봤자 이 첫 부분에서만 약간 흔들리고 첫 부분에서만 약간 흔들리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요 마지막 세 번째 리스폰스랑 같은 애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셋을 다 곱하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빨리 첫 번째는 굉장히 빨리 일로 올라간 애고 얘도 첫 번째보다는 느리지만 마지막 애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애. 그러면 셋 다 곱하면 결국에는 첫 부분에만 뭔가 다른 게 나타나고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마지막 리스폰스랑 거의 같은 애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랑은 얘가 굉장히 그러니까 요 1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얘들이 굉장히 크면 이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없는 거나 마찬가지냐? 요놈의 리스폰스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거의 스텝 리스폰스를 줬는데 거의 스텝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시그널이 나왔죠. 처음 부분만 약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애가 이제 마지막 느린 주파수의 어떤 시그널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폴들이 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면 이건 결국 뭐랑 비슷하냐면 가장 느린 애만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진 않더라.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다르냐? 첫 부분만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비슷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시스템이 얽혀져 있으면 일단 폴들을 다 살펴보고 폴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많이 얘기해주는 스테빌리티도 얘기해주고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알려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빨리 반응하는 그 빠른 주파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
무시를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를 여기에는 이제 연료가 내는 힘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속도가 나온다고 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내가 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명령을 줬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줬을 때 그 엔진 안에 연료를 분사해서 그 연료 분사하는 뭔가를 계산을 하고 하나만 이렇게 넣죠. 여기에서 어떤 전기 시스템에 의해서 그 연료 분사하는 밸브를 구동을 시키고 그런데 그 전기 시스템은 굉장히 빨라요. 그 반응하는 게. 왜냐하면 전기는 굉장히 빨라요. 어떤 내가 명령을 주면 전기 시스템은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그래서 걔를 명령을 줬는데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고 해서 이렇게 약간 정확히 순간적으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차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 시스템이 모터를 구동시켜서 그 모터가 그 연료 밸브를 이렇게 조금 열어주게 되죠. 그러면 걔는 자동차에 움직이는 동력학보다는 빠르게, 전기보다는 느리게.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는 그 연료 밸브를 열어주는 어떤 역학이고 여기는 뭐 일렉트리컬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러니까 모터로 전기 신호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역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 결국에 우리가 계속 모델링을 했던 자동차.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자동차 모델을 1차 시스템을 이렇게 모델하냐면 이 밸브라든지 전기 모터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역학은 내 자동차에 반응하는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 다 무시하고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 자동차의 시스템을 전기 시스템부터 해서 밸브가 움직이는 그 역학까지 그 뭐 유체 역학이나 이런 것까지 다 모델링을 해서 하자면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되겠지만 복잡하게 뭔가를 모델링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얘는 이거보다 10,000의 1배 이렇게 느리게 반응하고 내가 결국에는 자동차의 속도를 느끼고 하는 것들은 이쪽 영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것들은 이제 뭐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게 굉장히 빠르니까 그냥 1로 모델링 하자. 그냥 입력이 바로 튀어나온다고 모델링 하자. 그렇게 하면 이제 얘만 가지고서 그 속도 제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실제 시스템에 이제 밸브를 집어넣고 그 모터를 집어넣고 하면 실제로는 이런 역학들이 반영이 되죠. 반영이 되지만 내가 느끼지도 못할 사이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굉장히 빠른 동력학들은 무시하고 모델링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 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특징을 리스폰스 특성이나 이런 거 알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애만 골라서 나머지는 무시하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런 폴을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폴을 이제 지배적이라고 해서 도미넌트하다고 부르고 도미넌트 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뭐 어떤 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폴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폰스는 복잡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많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뭐 100배, 1000배씩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무시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연장해가지고 타임 도메인 리스폰스들을 살펴보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 파이널 베이스 시스템, 이니셜 베이스 시스템 이런 것들, 그다음에 DC 게인 살펴보고 걔들이 타임 리스폰스에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는지 살펴봤고, 그다음에 폴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것도 뭐 다 연장된 이야기입니다만 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무시해도 되는 폴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더라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 이제는 우리가 웬만한 그 선형 시스템을 줬을 때 이제 해석하기 위한 그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은 다 리뷰를 한 것 같아요. 그 주로 신호 시스템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빼놓은 게 있으면 지나가다 이제 얘기가 나오면 더 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제어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제어를 하기 위해서 뭐 다시 피드백도 얘기를 해보고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제가 여기 수업 웹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우리 지금 봤던 이런 타임 도메인 리스폰스 같은 것들을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뭐 1차 임펄스 리스폰스, 스텝 리스폰스들, 그다음에 어떤 개수들 바꿨을 때 2차, 그리고 뭐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링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리스폰스 보는 방법들, 그리고 뭐 2차 시스템의 채타 바꿔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제가 그 슬라이드를 올려놨는데요. 다음 시간에 요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공부를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 예, 나머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타가 1보다 커도 두 1차식 곱으로 나타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예제로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면, 어디였죠?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요 놈이 이제 제타가 1보다 큰 경우잖아요. 1.2. 그랬더니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타가 1보다 작아야 스테이블한 건가요? 제타가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제타가 제타에 따라서 뭐가 스테이블하냐 살펴보려면 요 폴의 위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제타가 0부터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요 폴이 여기 있다고 하면 그 리얼 파트가 제타 오메가이기 때문에 제타가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 항상 스테이블한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이 됐을 때 이 두 개가 폴이 이렇게 겹치게 돼. 이거 보면 웃기게 돼 있어요. 제타가 0부터 1 사이면은 뭔가 실수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두 개가 나타나고 제타가 점점 커지면 점점 둘이 실수축에 가까워지도록 이동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타가 1이면 여기 실수축에서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그리고 더 살펴보시면 제타가 1보다 커지면 이 두 개가 점점 더 이쪽으로 쪼개져서 반대쪽으로 간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S 더하기 4 곱하기 S 더하기 1 했을 때 제타가 1.25였는데 그때는 여기 1에 하나 있고 여기 4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제타가 반대로 0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음수 쪽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얘들이 두 개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마이너스 1에 겹쳐지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두 개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 나타나게 되고 마이너스 1보다 더 마이너스 1 쪽으로 더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얘는 계속 이쪽으로 가서 계속 언스테이블한 애를 만들어내고 얘는 언스테이블 하다가 어느 순간 스테이블한 애로 넘어오는데 요 놈이 스테이블한 애로 넘어와 봤자 전 별 관심 없죠. 얘가 벌써 시스템 망쳐놨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으로 언스테이블한 애가 계속 해서 망쳐놨기 때문에 그 세타가 뭐 0부터 1 사이 뭐 이런 외울 게 없이 요 폴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모에 S 제곱이 들어가면 폴의 개수를 분모에 S 제곱이 있으면 이 폴은 정의는 명확해요. 그냥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솔루션 이 폴인 거예요. 얘가 들어가 있으면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 폴은 마이너스 4하고 0하고 0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